세계 최강 미군은 왜 갤럭시 S9을 사용할까? 미육군, 삼성 스마트폰 도입, 보안 문제 해결, 비용 절감. 2013년 미육군 삼성 갤럭시 노트2 도입. 기존 장비보다 훨씬 가볍고 뛰어난 CPU 성능, 고도로 진화하는 상용폰으로 운용비 최소화, 군전술용폰 가능성 알아보는 단계 주목. 미군이 도입한 갤럭시 S9 전술용 스마트폰.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9 스마트폰은 이미 전세계에서 수출돼 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하려는 스마트폰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좀 어렵게 표현하면 전장 상황 인식체계, 전장 상황을 개별 병사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용 전술 스마트폰입니다. 지휘소가 팀장, 팀원에게 적군과 아군의 위치 정보를 스마트폰,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반대로 팀에서 지휘소에 첩보 보고, 상황 보고, 지원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통신 체계를 의미합니다. 군 생활을 했다면 훈련 중 무전기 등의 통신 수단이 먹통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일반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는 군 간부들을 가끔씩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띄우며 전투를 벌이는 미군을 동경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묘일회, 비싸고 무거운 랜드 워리어 퇴출. 군용 스마트폰을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만 볼 수 있는 나라에서 세계 최강으로 통하는 미군의 관련 기술을 판매한다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분야에서 세계 최강이 됐을까? 8일 한국국방연구원 전력투자분석센터 분석에 따르면 미육군은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병사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전장 상황 인식체계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랜드 워리어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무전기, 위치정보 시스템, 안테나, 내비게이션과 연결된 중앙 처리 장치, CPU를 조종하는 정보 입력기, 외장형 배터리 등 무척 무겁고 비싼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 의회는 결국 2007년 예산을 삭감해 시스템 개발을 중단시켰습니다. 직접 장비를 써본 곳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 파견된 미육군의 신속이동부대 스트라이커 여단 정도였습니다. 갤럭시 S9 전술용 스마트폰을 착용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 미육군 병사. 미육군은 다시 2011년부터 넷 워리어라는 새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장처럼 무겁기만 했던 과거 시스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개인 컴퓨터, 개인 무전기, 배터리 등 3개 구성품으로 단순화했습니다. 당초 미군은 개인 컴퓨터로 모토로라 제품을 도입했는데 해상도 문제가 제기돼 2013년 삼성의 갤럭시 노트2로 제품을 바꾸게 됩니다. 무게 180g에 불과한 한국산 스마트폰이 미군의 핵심 장비가 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국방연구원 연구팀은 이에 대해 민간의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고도로 진화하는 상용 기술을 활용해 군 고유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한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군에서 보안에 취약한 스마트폰을 구입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분이 있을 겁니다. 미군은 당시 상용으로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2를 구입한 뒤 통신 기능을 제거하고 국가안보국이 승인한 군용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삼성이 보안을 대폭 강화한 제품으로 주문 제작을 요청하게 됩니다. 삼성은 랜드 워리어 개발 과정에 CPU 보드를 공급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상용폰 통신 기능 제거하고 전술용으로 개발. 2016년 미군의 세계 여단 전투팀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고 소프트웨어 개선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발표된 워리어 소프트웨어 개발 제안 요구서에는 삼성의 갤럭시 노트2, 갤럭시 S5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통합이 기본 조건으로 명시됐습니다.
올해 미국군과 삼성은 신제품 전술용 갤럭시 S9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보였습니다. 외관은 일반 갤럭시 S9 스마트폰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2단 말기를 가슴에 차고 다니다 바닥 쪽으로 90도로 젖히면 목표와 전장 상황 파악을 한눈에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팀킬 위험이 크게 줄었고 드론 등을 활용한 정확한 폭격이 가능해졌습니다. 갤럭시 S9 전술용 스마트폰 시연 모습. 야간 투시경으로 전술 지도를 확인하고 있다. 화면은 야간 투시경으로 지도와 전장 상황을 볼 수 있어 빛이 새 나갈 위험이 없다고 합니다. 개인 휴대용 배터리를 활용하면 일주일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무선 충전도 됩니다. 군인들이 사용하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저격수를 위한 탄도 계산용 발리스틱 인포, 고공 낙하 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공습 시파편 위험 거리를 제공하는 레드 등 다양한 군용 앱을 여러 개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신세대 장병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군 장비는 보안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고 만약 가능하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그레이드가 손쉬운 민간 장비를 활용하면 비용과 관리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미군의 영향을 받아 최근 갤럭시 S9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갤럭시 S10으로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9 전술용 스마트폰으로 구현한 전술 앱, 아군과 적군, 목표 등을 화면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현재 4만 대가량인 무전기 도입 예산은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것을 70만원짜리 군용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면 60만 명 전원에게 지급해도 예산이 4,200억 원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물론 각종 앱 개발과 부가적인 장비 개발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기기 도입만 놓고 보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 가장 적합한 사례 될 것. 실제로 군은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31, 39, 51 사단 등에서 군용 스마트폰 적용 실험을 진행해 일부 성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육군은 지난해 관련 보도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적용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고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연구원 연구팀은 상용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을 군작전에서 쓰기 어려운 한계는 있지만 정보 처리를 전담하는 고성능 개인 컴퓨터로는 그보다 나은 대안이 없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적극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상용 스마트폰은 가장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미국과 이스라엘 등 선진국이 도입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성능 개량에 국방연구개발 장려금 은상 수상.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장보고 I급 잠수함이 운항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방위사업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도 국방연구개발 장려금 수여식에서 장보고 I 성능개량 잠수함 통합전투체계 연구개발로 조선업체 최초로 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 장려금 수여식은 방위력 개선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방위산업 물자와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기여한 우수 대상자를 매년 선정해 장려금을 수여하는 국방연구개발 분야 최대 규모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은 국방기술 품질원 LIGNX1과 손잡고 잠수함 통합전투체계 개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보고 I 잠수함에 세계 최초로 자동형 저주파 탐지 장치를 탑재하는 등 성능개량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함으로써 국방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고 군작전 수행 능력 강화에 기여했다.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은
운항 중인 함정의 장비와 시스템을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으로 작업 내용이 까다롭고 어려워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 특히 이 성능 개량 사업의 핵심 개발 과제인 통합전투체계는 잠수함에 탑재된 소나를 이용해 표적을 탐지해 추적하는 기술로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장보고 I 잠수함 전투체계 성능을 입증한 데 이어 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획득해 지난 2월 해당 잠수함을 해군에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우리의 잠수함 기술력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해군, LIGNX1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회사는 관련 연구 개발에 매진해 방위산업 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